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제 웃고 오늘 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정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장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선방인가? 마지막 흐름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생각으로 오늘 시장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항상 파생시장 변동성을 보는데 네. 오늘 깨부로 11포인트 뺐다가 5포인트 돌려놨습니다. 장중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2,000원 뺐다가 1,000원 돌려놨으니까 네. 그냥 선방했다라고 보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걸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계속?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100bp 겁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 20일 그 재료가 노출될 때까지는 올라가도 밑에서 잡아 끌 거고 그 다음에 급락하면 또 파생을 엮어서 양매수하는 세력들에 의한 변동성 전략이 또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진 변동성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이 드는 그 알고리즘이 하나 있어요. 네. 알고리즘을 갑자기. 전 네. 기계군단하고 싸운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연준이 파월이니 뭐니 여러 가지 분석을 하잖아요. 네. 저는 보이지 않는 기계군단이 이 상황을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해서 롱에다 뭘 넣고 숏은 못 넣고 변동성은 어떻게 유도하고 이러한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모든 시장을 접근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 안 해요. 변동성이 클 때 어디서 승부를 걸 거냐와 여기서는 오리무중일 때가 양매수 전략. 그다음에 우리가 추석 전에 이 시간에 만나서 나는 추석 이후 전에 그 UCB 아까 ECB에서 75bp하고 네네. 그래서 달러인데 110b 108이나 이렇게 꺾일 때 삼성전자 뺀 걸 올려갖고 시장을 돌릴 거라고 예측해서 롱에다 걸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석 끝나고 나서 4일 동안 연속 오르니까 우리가 12일까지 아주 금등 또 받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0포인트. 그렇죠. 미국 시장도 5일 연속 오르고 예. 우리 시장도 뒤따라가는 모습이고 어제 또 삼성전자가 역대급 반등을 그렇죠. 보여주고 사실 기대감이 좀 충만했거든요. 그거는 추석 전에 생각하셨어야 되고 어저께 급등했을 때 파생 시장에서는 털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파생적인 매매 감각으로는 삼성전자 4% 살 때 그게 징후예요. 거기서 여기서 땡긴 거를 터는 에너지가 나왔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생시장 매매를 하면서 미결제를 2만 개까지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0,000계약 정도가 네. 외국인도 상방에 배팅한 것 같아요. CPI가 좋게 나올 거다. 예상치는 한 8.0, 8.1 정도였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한 7.9까지도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쇼크는 나오니까 네. 야간 시장 선물에서 그냥 수직으로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간 선물에서 고점에서 7포인트 빠지고 우리는 11포인트 빠지면서 충격파를 맞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이거 맞추시겠어요? 커넥팅 라인스. 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네. 올렸다 뺐다 뺐다 올렸다 올렸다 뺐다 이 로직을 그 이벤트 어떤 거에 따라서 연결해 갖고 판단하시는 건데 하시겠습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네요. 예. 제가 이럴 때 예측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벤트가 터지는 날, 그러니까 저는 내일이 또 중요합니다. 9월 15일. 15일. 예, 9월 네. 15일 또 9월 21일. FOMC. 예. 네.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 양갈래끼를 터지냐 방향을 줄 거냐 이런 로직을 고민하면서 배팅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의 시각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의 데이터 지금 CPI 갖고 막 읽느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몸의 중심을 내일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서 빅데이터가 뭐가 나올 거냐. 요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21일 날 실제로 75bp 할 거냐 100bp 할 거냐 뚱딴지 같이 50bp 할 거냐.
거의 75bp가 확률이 제일 높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오늘 이제 하니까 네, 이제 100bp. 100bp 가능성이 점점 네. 높아지면서 이제 공포. 그럴 그러니까요. 때는 사람들 심리가 더 공포 쪽에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면 급락할 때는 또 비관론자 득세들 해갖고 막 난리치고 네. 또 올라가면 또 이제 시장이 됐습니다. 그거 하등에 소용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전략을 세우고 고민해야 되냐면 제가 이번 시장을 읽을 때 굉장히 잘 맞는 로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만 그리세요. 항상 삼각구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이게 그 시장의 예측보다는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2천을 깬다고 그래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위치가 2천을 깬다 그러면 이 5만을 깨서 4만 7, 8천 봐야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5만 5천만 오면 6월이든 지금이든 돌리는 에너지, 네. 파생 시장에서 롱을 거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이제 4 내지 5%도 오를 수 있구나. 이걸 구경시켜 줬어요. 네. 그 다음에 환율 1,400원 돌파해갖고 공포에 떠시잖아요. 1,400원 돌파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전 1,400원 돌파할 때 롱에다 걸어버리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5 내지 7% 게임, 그리고 대신 양매수 옵션은 선물은 롱에다 걸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1,370원이나 1,350원이면 하방에다 걸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정도에서는 시장이 됐습니다. 막 얘기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 네.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쇼대 걸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월 8일까지. 제가 11월 8일 잡는 이유는 이제 중간선거 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한 조 단위를 운영하시는 헤지펀드 CIO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번 상상을 그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이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건가 이거를 고민하시면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저는 1,400원 돌파하더라도 삼성전자 5만 5천 원 살짝 깼다 돌린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350원을 깨야 삼성전자 6만 전자 돌파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냐? 2,350과 2,450 박스인데 조금 넓혀보면 여기서 50포인트 더 빼고 50포인트 더 올리는. 그래서 작은 박스는 2,350, 2,450에 100포인트에서 두 달간 지그재그만 나오는. 그런데 조금 공포 예를 들어서 1,400을 돌파하면 한 2,300 근처까지 가고 삼성전자 5만 5천 원을 살짝 깨는 에너지. 그 다음에 오히려 2,500을 돌파하면 삼성전자 6만을 돌파해서 6만 1,000원, 2,000을 보는 에너지. 요렇게 구조화시키면 여러분들이 거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거의 두 달간 매매 전략을 구축시킬 수가 있으실 거예요. 롱숏으로. 근데 그게 귀신같이 저가에서 고가 수익률이 5에서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파생 쪽에서의 변동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양매수 위클리 옵션이나 해라. 100이든 300이든. 오늘 아침에 100 기준으로 양매수 그 CPI가 어떻게 나올지 좋게 나오냐 나쁘냐 승부가 오신 분은 오늘 아침에 깨파락에서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1,700% 나왔습니다. 와. 17배. 근데 그거 챙기고 나서 바로 콜 가시면 거기서 4배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안 나와야 돼요. 요새 8월 말부터 원래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오고 아직, 있다. 예,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가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네. 공포를 이용하는 시장의 변동성 시장이고 거기에 시가 20개는 그런 시장에 장기판이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하고 오히려 공포 때 사서 땡기고 그다음에 이제 됐다 할 때 두들겨 맞는 그러한 상황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맞출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상 여러분들은 그냥 양매수 전략 아니면 방향성 매매는 굵직하게 갖다 예를 들어서 1,400대는 숏을 걸어버리고 선물 매도 쳐버리고
오히려 3일이나 5일 연속에 바닥에서 한 10에서 20포인트 선물 오르면 오히려 빠지면 오히려 매수를 분할해보는 그러한 로직으로 이 시장 대응하면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변동성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국 시장은 이거 보고 딱 에너지를 느낍니다. 네. 미국 시장도 저는 11월 달까지는 그냥 박스예요. 이번에 또 6월 달 저점이 1,500인데 그걸 깨는 공포를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거 안 깰 것 같아요. 그게 깨려면 테슬라가 이번에 6월 달에 형성된 저점을 깨야 됩니다. 네. 200불이거든요. 저는 200불 안 깰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55,000원 안 깨듯이.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테슬라만 매매하십시오라고 변동성에. 근데 테슬라 그래프 보세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네요. 굉장히 강합니다. 꺾이지 않네요. 예. 다른 것들은 뭐 엔비디아 같은 거는 뭐 거의 10% 빠지는데 네. 이 종목은 뭐 조정하냐? 좀 상승 추세에 눌린 목에 다시 치고 나갈 것 같아요. 일단 어제는 좀 예외였다고 예. 네,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 쪽은 이게 투매가 나옵니다. 19, 네. 12, 신저가. 그리고 이쪽을 보십시오. TQQQ가 6월달 저점 21불, 39불, 25불, 30불 갖다 원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은 미국 시장도 우리가 박스피 같이 하단, 상단, 아까 이제 다시 그림으로, 처음 그림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종합주가 여기 하단 2350, 혹시 2300. 상단 2450, 혹시 2500. 네. 두 달간 유의 안에서 알고리즘 로직에 의한 싸움. 나스닥은? 그럼 나스닥도 한번 보시면 11,500과 12,500 좁은 박스. 조금 여기서 이제 9월 21일 날 네. 100bp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근처까지 갈 것 같습니다. 1,500, 11,000. 100bp 해야. 근데 75pp리 하면 75pp 했다, 이제는, 뭐랄까, 재료 노출됐다고 바로 땡겨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위치가 12,500, 13,000이면 75pp 했다고 바로 또 때려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로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지수단은 상단, 하단 잡고 요동을 칠 때 그걸 구성하는 롱숏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건 못 맞추세요. 그거 운영한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두 달 동안 변동성 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줄기에 오늘 같은 날이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날. 오늘 뭐 60, 70포인트 빠지는데 그래도 강한 종목들. 밑에서 돌린 종목이 뭐냐. 아하. 저는 오늘 그거를 딱 체크해보면 벌써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빨리 돌린 종목들, 그게 주인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날로 판단하고 당분간 네. 그냥 두 달 동안은 그냥 지수 접근하지 마시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전체적인 궤가 오히려 공포가 시장에 만연해 있을 때 롱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할 때 오히려 숏 전략, 이런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네. 오히려 그게 승률이 높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제 됐구나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8월 말부터는 웬만하면 300에서 600%. 그렇죠. 예, 이런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변동성을 결정할 때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 21일과 11월 요때까지는 시장은 못 갑니다. 공포 계속. 그러니까 박스인데 요때면 이제 11월 2일 되면은 요번에는 뭐 75pp, 100pp 하고 다음에는 50pp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위치가 어디고 네. 나스닥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위치는 어디고 종합주가 위치는 어디고 삼성전자 위치는 어디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구도화시켜서 대응하는 시나리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21일 날 만약에 75bp나 50bp 하면 당장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10월 14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요때가 변동이 커질 것 같아요. 오히려 10월 14일. 왜냐하면 75pb나 100p 할 때 상황이 환율이 그때 막 1400 도파하면 분명히 우리도 50bp 해버립니다. 지금 거의 목전이니까 예. 1,400이 그죠? 그러면 50bp 하면 우리도 또 한 번 또 뭐 부채 비율이 높거나 재무구조가 네. 나쁘거나 뭐 한계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또 전환세체 리스크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PF 채권들 많이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또 한 번 노이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럴 때 10월 14일 변동성이 또 한 번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도 그냥 2350에서 2400 하단, 2450과 2500 상단에 삼성전자 갖고 롱숏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데는 딱 저는 오히려 일본하고 유럽을 봅니다. 일본, 유럽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이제 9월 8일 요때가 75p에서 우리 그 시장을 추석 전에 확 돌려놨거든요. 네. 다음이 10월 27일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해두십시오. 10월 14일, 10월 27일. 이때가 양갈래길의 변동성이 결정이 될 거고 이때 전체적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기점에 1달러, 1유로 그거를 치고 나가면 우리 시장은 달러 인덱스 하락, 원화 강세 그러면서 지수 상승, 삼성전자 땡기면서 롱을 만들 거고 그런 시나리오가. 예. 네. 여기서 1.0을 깨고 내려가는 공격이 나오면 또 시장 하방 변동성에 공격이 들어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엔화 속도가 너무 이제 에너지가 큰데 여기도 보시면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일본 쪽에서 금리 갖고 뭘 뭔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뒤통수 때릴까 봐. 그래서 계속 날짜를 추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금통이 연준이 그래서 금리 변동성이 어떻게 될 때 환율 변동성을 주고 이게 삼성전자 롱숏을 하는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별 이벤트를 그려갖고 그때 삼성전자 위치는 어디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치가 하단에 있을 때는 그때 공포라도 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만이나 6만 2천 오면 숏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시가장애 20개는 거기에 지그재그. 그래서 전번 추석 전에 현대차, 기아차도 때리십시오라는 네. 것도 외국인이 매수인데 오히려 합성 매도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다음 공격은 또 자동차를 때리고 이 매도 증거를 수익대하는 변동 좀 줄 테니까 그냥 20개 종목은 당분간 기업 분석하지 말고 그냥 해치펀드 CIO라고 생각하시고 기계금단의 알고리즘을 딱 돌 때 이번에는 어느 종목을 롱, 어느 종목을 숏. 그래서 숏에서 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청산 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매수기에.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의외로 효과적인 전략이 나오는데 문제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절대 20% 이상 게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 줘봤자 갇힌 안에서, 갇혀있는 안에서 안에서요. 움직이는. 예, 네. 7에서 한 15%? 그 정도 에너지에서 만족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아까부터 사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돌렸던 종목들 그게 바로 물줄기를 쥐고 있는 시장의 물줄기가 그 업종에 있다. 그 종목들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포인트는 그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오늘 시가 인덱스만 딱 보면요. 네. 물류를 돌리더라고요. HMM 페노션. 그 다음에 원래 주도주를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2차전지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색깔 있게 돌리는 게 방산주들 저점 대비, 원전 저점 대비 올리는 네. 에너지. 그리고 약간 코스닥은 조금 질이 나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기업도 돌리더라고요. 내년도 가면 큰일 날 테니까 미리 주가라도 오는 전환사채 머니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펫배터리. 펫배터리.
아, 그래서 오늘 강한 종목이 예, 있었어요. 네. 예, 간단히 성일 하이텍 오늘 급등시켜버리고 강하더라고요. 네. 제가 성일 하이텍 팔아먹기 위해서 분명히 A 프로를 13,000원짜리를 오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17,000원. 장하고 상관없이 4,000원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인이. 그러면 이제는 제가 오늘 A 프로도 70 내지 100%다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충전소 관련된 종목. 충전소. 예. 뭐 수소 충전이든 전기 충전소든 아, 지금 수소와 보면 전기. 네. 치퍼가 저는 우리나라 기업 때리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이오도 때려요. 미국 현지화 전략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도 미국 우선주의를 며칠 전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네. 적자 기업인데 미국에 현지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 뭐 소마진 상하가치든지 차바이텍이 급등하든지 미국에 현지화된 기업들은 먼저 또 시장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런데 셀트리온은 그런 데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 마이너스. 그런 것들은 또 숏 때리더라고요. 이런 끌게 의해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것도 롱숏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끌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저는 11월 8일 이 의도가 무산되는 거는 11월 8일 날 중간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지면 이 정책이 다음 이제는 실효성이 없거나 다음 정부에서 무산될 수도 있거나 조정될 수 있으니까 11월 8일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시장으로 가느냐면 미국이 때리고 이제는 겁나는 게 내일부터는 제가 왜 하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때릴까 봐. 시진핑과 푸틴의 만남으로? 예. 네. 난 그 이후에 빅데이터가 뭐가 나오나가 제일 걱정입니다. 내일 그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상하이 협력기구가 지금 보시면 네.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하고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외 네 나라. 근데 이게 원래 뭐로 목표로 세워졌냐면요. 나토 대항마로 세워졌습니다. 네. 근데 요새 이거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발틱해 이 중립국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이쪽을 이게 발틱해 아닙니까? 이걸 나토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현상 나올까요? 러시아가 이 바다를 해용해서 넘는데 나토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노이즈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또 우크라이나가 또 이겼다라고 하는 보도 쭉 나오잖아요. 그 현지 나온 뉴스를 항상 쏠림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특수 작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군이나 용병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측면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나토 C가 바뀌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러시아의 푸틴 입장일 때는 이제 어떤 논리가 지금 밀리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헬프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헬프미를 오케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당장 무슨 우리 노이즈가 나오면 북한이 핵실험할 수도 있는 환경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인공지진 속보 떴습니다라고 뉴스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불안감과.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기업적 측면보다는 네. 이러한 정치 역학적, 국제 역학적 판세 분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또 두렵습니다. 이란마저 이쪽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묘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라별로의 연골고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뭐 이게 이제 글씨가 사라졌는데 그러게요.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일본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해서 이 역학 구조
어떻게 전개되나 여기에도 선의 색깔이나 점선이냐에 따라서 우호적 관계, 부정적 관계, 일방적 관계, 쌍방적 관계 이렇게 노드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요. 네. 여기가 동북아시아 판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7월 8일 정도의 시장이 굉장히 급락했을 때 트리거가 13일 날 CPI와 그 다음에 아베 사망이 간단하게해서 우리 방산주나 이런 에너지를 급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뭐 대만 리스크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중국은 전쟁을 불사하게 이런 노이즈 때문에 방산 에너지가 한번 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나와서 나오는 외신 빅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나오면 안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루브라하고 그 다음에 위안화하고 서로 수합해서 서로 공동 통화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 호혜적인 측면으로 군수 물자나 중국이 바로 들어가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세계대전 확산된다고 난리칠 테니까 중국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혹시 통화협력이나 군사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군사적인 협조보다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도우는 방법이 뭐죠? 물자 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자 제공 비슷한 게 나오면. 근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북한 것부터 그 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란이 드론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대륙의 세계 속에서 결속 관계가 나오면서 협조적인 에너지들이 뭉치는 에너지들이 나오면 이거 상당히 참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를 이용하는 CIA 오해들이 어떻게 할까요? 변동성이 더 커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말씀하시는 항상 변동성을 이용한 뺐다 올렸다. 네. 그러면 이번에 나스닥이 그냥 600포인트 빠졌잖아요. 네. 만약에 내일 그런 빅데이터가 부정적인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라면 우리 환율 1,400원 돌파시키고 삼성전자 직전 고점 위협시키기 한번 때려버리고 그러려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600포인트 빠진 다음에 연속적으로 한 200, 300 더 빠져서 한번 공격할 때 그때 공격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또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네. 파생시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파생시장에서. 전번에 333 8월 16일이 딱 고점입니다. 여기가 삼성전자가 62,000원입니다. 9월 7일까지 죽여놓고 9월 13일 날 이렇게 급등시켰다가 오늘 저점에서 땡겼다가 이제 312단으로 딱 끝났거든요. 요걸 오늘 저점을 깨고 306까지 깨버리면 이게 2350을 공격하는 에너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여기서 55,000원을 또 공격당하는 에너지. 그럼 항상 직전 저점 쌍바닥에 이걸 깼다가 여기서 운봉으로 몸통 맞으면 거기서는 자동 매매들의 숏이 걸리는 에너지. 여기서 한 번 더 죽여봐. 그걸 막아내면 후퇴하지만 그런 공격이 딱 나올 자리거든요. 그게 21일까지 한번 또 공격 하나 보시고요. 네. 이게 안전판이 나오려면 315와 20의 중심가 317.5를 치고 나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59,000원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됩니까? 라면 어떤 변수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 제가 딱 기준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55,000원과 6만원을 4등분 해보십시오. 그냥 55,000원, 6만원, 5,000원이죠. 네. 그럼 중시가가 얼마예요? 57,500원이죠. 네. 거기서 1,000원 빼요. 그럼 56,500원. 또 네. 1,000원 올려요. 58,500원. 그래서 이 장이 가려면 58,5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걸 뚫어주는 장이면 이건 갑니다. 그런데 56,500원은 몸통 깨면 직전 저점 위협하는 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바닥 어디야 21일 결정 날 때까지 계속 누르는 장이 나옵니다.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기준으로 봐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말씀하셨던 58,500원을 넘는 거 아닌가? 뭐 하루만 더 좀 잘 가준다면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CPI로 인한 미국도 워낙 많이 빠졌고 해서 일시적인 걸까요?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번에 네. 한번 지표만 좋아지면 그 네. 하루에도 2만 개 들어온 에너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또 들어옵니다. 파생 변동성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삼성전자 2, 3천 원을 널뛰기로 수없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박스가 갇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번 시간에 이런 징후 갖고 제가 또 하나의 그 역발상 전략을 하나 제시해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역발상. 예, IT에서 SK 하이닉스 그 청주 그 공장 이제 연기했다가 짓는 거를 보고 저는 이 전략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징후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칩버의 작용 반작용의 신토부리 전략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신토불이요. 예. 그러니까 재밌네요. 갖다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네. 그 우리 SK그룹 그 최 회장님께서나 당장 미국 들어가 해보니까 이 얘기가 달라지거나 이거 갑자기 들어가다 돈을 집어넣고 공장이 이거 큰일 나겠네라는 느낌이 확 오셨을 거예요. 중국 시장을 보장받지 않고는 나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 하고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통수, 뒤통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실무진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이제 이번에 영국 여행 장례식에서 이제 미국으로 네, 가시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매듭이 풀리나 좀 볼래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바이든 정부가 색깔을 안 바뀐다? 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러면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은 칩4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만만디 전략으로 끌고 갈 것 같고 신토부리로 우리 한국 먼저. 그래서 삼성그룹은 평택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요거 외에 또 투자를 더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부 실무진 보면. 그러면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종목을 우리 공부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장비 들어갈 수 있는 뭐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근데 한미반도체 그렇게 급락한데 뭔가 에너지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또 전번 시간에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공부해보자고 그랬거든요. 얘도 모양이 달라요. 한 4천 원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이 급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하고 그러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느낌이 딱 밑에서 마이너스에 확 들어오는 에너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좀 견조하다, 강하다라는 그렇죠. 느낌.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만 2, 3천 올려주면 얘는 삼성전자 3배 정도 갈 거라고. 그런 물리 들어오는 것들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은 핀셋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작지. 공포에 다 녹아있지. 그리고 롱숏에 이용당하지. 그러면서 수급 들어오고 물량이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는 때리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팡 뚫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거래량 수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급 에너지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20일 거래량 그 규모가 있습니다. 네. A라는 종목이 20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10만이에요. 거기에 3배, 5배 들어오면 오케이. 근데 그게 들어오지도 않는데 변동하면 이게 밑이 퉁 떨려서 투매가 나와버려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끌개가 있어야 돼요. 끌개. 끌어당기는 모멘텀. 네. 그게 없으면 주시장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오늘 마이너스 갔다가 최근에 제일 빨리 돌리는 게 공장 짓는데 사용되는 것들. 뭘까요? 굴삭기.
굴삭기들.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가 또 모양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핀셋들을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개 종목 중에 열고고리를 다 파악한 다음에 에너지 들어오고 갖다 해서 미국 공장 질 때 밸류체인 들어오는 거. 요새 그 다음에 사우디가 언제쯤 빈살만이 오지? 왔을 때 에너지가 플러스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펫배터리 다음에 문제가 충전소로 이동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로봇, 요새 스마트 관련된 에너지에서 뭔가 정부 정책이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이렇게 딱 압축돼 갖고 그렇게 해서 특화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옴 관련주들 건설 쪽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느낌이 여러분들 그냥 요 데이터 한번 보시죠. 그냥 추석 전에부터 오늘까지 올랐다 그대로 급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 중에서 플러스 들어온 게 뭔가? 200개 종목만. 동국제강이요. 이거는 포스코 반사 이익, 그 다음에 삼성 SDI, 페노션, 포스코 케미칼, 현대제철, 신세계 영업무역, 일진 하이솔루스, LG화 요런 종목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그동안 급등했던 우리가 이제 9월 7일 전에는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넥스원 이런 방산주 팔아갖고 눌림목에 사십시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후발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 27,800원대 이런 전략을 우리 추석 전에 세워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항공우주가 6만 원에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5만 2천 원, 5만 1천 원. 풍산은 안 합니다. 분할 얘기 나오는 건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분할 종목들 얘기가 딱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가스공사,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 눌림목. 많이 오른 종목도 저기 있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네. 많이 올라서 조정하는 거는 그렇죠. 하지 마시고 음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큰 에너지를 안 줬는데 전체 빠질 때 같이 빠지는데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새로운 끌개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압축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하지 마네요. 그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핀셋이라고. 그래서 또. 핀셋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섹터 내니까 가게 이게 이런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치 파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자리가 어디냐? 네. 네, 네. 120 밑에 있으면 오케이. 네. 근데 121이 이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하지 말자. 오히려 그래프가 모양이 좋거든요. 그런데 한번 차익 매물이나 변동성을 주면 이 정배열에 닫히는 그런 변동성장이 직금장이거든요. 그거 못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그걸 두들겨 맞죠? 그럼 어떤 거는 3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 같은 장은 호재 때 때려라고 그러고요. 공포 때 사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히려 공포가 더 충만해 있을 때. 하나의 샘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런 뉴스 나올 때 고려아연을 사겠다고 그래요. 뭐 이 주식 못 가면 짜증납니다. 뭐 이게 9월 1일, 2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위치 파악해 보세요. 아니 35만 원, 47만 원에 안 사고 120m 밑에 수렴될 때 안 사고 65만 원, 68만 원대 이 뉴스 나올 때 왜 삽니까? 그죠? 이게 제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55, 121선 요 눌림목 여기 오면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오늘부터 저는 이거 들여다봅니다. 한진칼. 아, 이거는 뭐 차트가 이거 떨어지는 칼날. 우리가 전에 엔솔 분할할 때 LG화학을 45만 원부터 떨어진 칼날 10,000원 단위당 사자.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떨어진지 설명 드릴 필요 없습니다. 뭐 대주가 뭐 팔아서 뭐 어떤 에너지 때문에 떨어졌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드리고 싶네요. 이거 왕창 물린 뭐 펀드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뭔가 대비 전략을 세워야겠죠.
여기서 이거를 이런 종목 팔아갖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이 세울까요? 저는 합성 전략 세울 것 같아요. 간단히 해서 현물에서 매수하고 뒤에서 합성 포지션 짜면서 그 시간 벌면서 요거를 5만 원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푸는데 요걸 이용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롱숏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하셔야 돼요. 환율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간다. 전에 환율이 1,400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환율에서 30원, 50원에 5,000원을 올릴 수 있다. 이 아이디어 같죠. 그거를 디자인하는 해지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붕괴된 거. 지금 LG화학을 그렇게 했거든요. 45만 원, 43 산 거를 합성을 해갖고 60만 원까지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지금 그걸 풀면서 청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지 마.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에 사는 것도 물론 이해됩니다. 근데 저런 흐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 저는 이유는 자산운용사의 포지션 그 변화가 등장할 거다라는 전략과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일 때는 이럴 때 박스를 거놓으십시오. 네.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그러면서 5일씩 끊어갖고 여기 지금부터 한 20, 30% 발담아 놓고 그 다음에 1,000원씩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해 놓고 어느 가격 오르면 나는 매수를 완료하겠다. 그 기준을 한 달 정도 잡아보시죠. 그러면 어떤 때는 V자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밑에서 지그재그 주다가 시간 나중에 지난 다음에 땡기는 경우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감을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웃기는 얘기로 떨어진 칼라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칼라를 분할해서 철장갑 끼고 나눠서 3번 사면 그럼 손 안 다치고 매력적인 평균 단가 맞춘 다음에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에너지. 왜냐하면 인덱스 시가당일 종목도 지금 뭐 7%, 10% 먹겠는데 이런 거 성공하면 20, 30% 나오거든요. LG화학이 45만 원짜리가 60만 원 갔으니까 그것도 그 무거운 것도 그런 롱숏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래서 단순 논리입니다. 주가는 싸게 사서 비싸질 때 파는데 이런 것도 아이디어다.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CPI의 어쨌든 서프라이즈입니다. 네거티브 쪽으로 서프라이즈인데 CPI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공포에 질린 걸 우리가 눈앞에서 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물론 안 좋았지만 그래도 초반보다는 좀 회복을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내일 시장 그 추후의 흐름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대응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미국 시장도 이제 발작 장세라고 표현하시죠. 반짝? 아니 발작. 발작한다. 네. 지금 뭔가 뭐더라도 이제 자라보고 맞나? 소뚜껑 보고 놀라가서 자라보고 자라보고 놀라가서 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비슷하게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0, 500이 올랐다 빠졌다 그럴 겁니다. 그런 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듯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응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저는 주인 있는 종목, 펀드 있는 종목,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주는 종목. 그러면 아까 이제 동북아시아의 판이 이제 또 요동을 칠 것 같거든요. 칩4 미국 이제 이거 이후에 또 사드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군사적인 이제 대만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이동이. 여기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와서 나오는 단어들이 저는 9, 10월 달을 결정할 거다. 11월 8일까지. 그러면 저는 핵이나 원전 얘기 나오면 이 ETF 관련된 종목을 계속 봅니다. 킨덱스 하나로 ETF 관련된 종목에서 일진파워, 그 다음에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런 것들 그리고 요 현대건설은 또 원전의 사우디 네옴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종목 우리가 4만 7, 8천에 팔아 4만 3, 4천에 다시 누리목 사 그리고 나서 5만 1,000원이 3월 14일 고점이거든요. 이걸 돌파할 때 시작이다라고 보면 한전기술도 8만 원에 팔아
7만 원 초입에 지지할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또 붕괴돼서 같이 빠져요. 그러면 나눠서 사서 8만 원을 언제 돌파하냐?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9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우리 동북아시아의 판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이게 컨트리 리스크 가면서 뭔가 노이즈가 생기면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방산 에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에 딱 보면 중국이 이제 때리기 전략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상. 예. 네. 사드 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부분 애들에도 그냥 호혜적으로 뭐 넘버 3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뭔가 주목이 네네.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네. 네. 근데 저는 사드가 재배치되면 또 주목 온다라는 생각도 들고 북한이 또 노이즈 있을 것 같고 일본이 또 무장화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분명히 빅데이터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다른 이슈가 워낙 요즘 산적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드 이슈는 조금 뒷전에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꺼지지 않은. 그게 이제 네. 대통령 갔다 오시면서 10월 달에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칩4하고 사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푸틴이 내일 일단 상하이 협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면 서로들 무슨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 연임 산념이하고 뭔가 단독하면서 뭔가 위세를 강조하고 내치에 치중하면서 뭔가 할 거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약세적인 부분을 뭔가 풀어내려고 하는 뭔가 협조자적인 에너지 아니면 미국과 할 때 노이즈 때 같이 힘을 좀 합치다든지 뭔가 공동 노선에 네. 뭔가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란마저 숟가락 얹고 이러면 머리가 뜨뜻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물론 시나리오지만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한다면 중국 관련주들도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네. 중국 관련주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엔터테인먼트 하지 말고 게임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화장품주 하지 말고 여전히 그렇습니까? 카지노주도 하지 말고 음, 오히려 일본 여행 자유화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본 관광객이 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 투어 아시아나는 건 오케이지만 일본 관광객이 와서 우리 이거는 아직 노. 이 연결고리에 따라 같은 리오프닝이라도 얘는 하지 마 얘는 해. 그리고 그 하는 종목도 물이 들어와야 돼요. 네네. 수급 들어오면 해. 수급도 안 들어오네 안 해. 제가 IT 쪽에서도 이렇게 20, 30개 되거든요. 네. 거기서도 수급을 보고 한 두세 개 선택하는 겁니다. 다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수급만 일단 수급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섹터가 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진짜들 마음 졸이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좀 갈릴 것 같고 내일 시장 그다음 이후가 또 우리는 좀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0.75가 될 것인가, 1이 될 것인가. 오늘은 또 1%, 100bp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아직 살아있는 핫한 이슈긴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시장 뭘 주목해 봐야 되는지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리해서. 네. 선물 315, 3년자 57,500원. 요게 저항으로 되나 지지로 되나만 보시죠. 어떤 변수가 왔을 때. 네. 그때 지지가 되면 상방, 저항이 되면 하방. 근데 하단은 2350, 그러니까 305와 310 사이는 바닥이다. 네. 320과 25는 저항이다. 이게 풀리려고 그러면 11월은 지나가 봐야 된다. 계속 말씀하신 중간 선거. 예. 네. 중간 선거가 결정할 미국 것 같아요. 중간 선거. 네. 저는 연준이 결정보다는 글로벌 이 매트릭스의 교통 정리가 중간 선거가 민주당이 이기냐, 네. 공화당이 이기냐, 네. 여기에서 모든 전략과 에너지가 수정되냐, 계속 더 강화되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장은 그래서 국제 정치학적 판의 변화를 읽는 게 중요하지.
기업이 EPS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단기간 두세 달은 고려 대상에 제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물 315 삼성전자 가격 57,500원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지금 기준이 이 숫자가 저항이 되느냐 지지가 되느냐 요걸 한번 잘 살펴보자. 그러면서 국제적인 정치학적인 어떤 분위기를 잘 읽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